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가면 모공 타파, 모공 박멸 이게 절대 아닙니다. 모공은 타파하거나 박멸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겠지만 타파와 박멸이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죠 원장님? 하는 분도 있겠지만 탓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홈케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홈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진짜 모공거리는 화장품을 써야 되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장입니다. 모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모공은 한번 늘어나면은 절대 안 줄어든다, 집에서는 모공을 해결할 수가 없다 라는 또 말들도 있는데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하고 일부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모공과 흉터를 좀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모공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본인이 조금 관리해서 개선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이 이상은 피부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영역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직접 해볼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과를 와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왔었을 때 좀 어떤 거를 해드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좀 정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털 모자에 구멍 공자, 털이 원래 박혀 있어야 되는 구조물인 거고 거기에 털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공마다 다 피지선이 있거든요. 우리 몸의 어떤 속류관 같은 통로들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피지를 내뿜기도 하는 그런 구조물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늘어나는지를 알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맞춰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피지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많은 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각종 환경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잠을 많이 못 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운 여름철에는 또 피지와 땀 분비가 증가하면서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늘어났었을 때 쪽에 좀 청소가 잘 안 돼서 각질이라던가 다른 노폐물이 쌓였거나 아니면 피지 배출이 잘 안 돼서 막혀있는 경우에는 이게 막혀있다 보니까 몸에서 또 내뿜기 위해서 관을 더 늘려요. 그럼 또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현상적인 이유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자외선이라던가 마찰을 통해서 피부 노화가 오면서 이런 모공 쪽에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게 밑으로 좀 쭉 늘어나는, 흔히들 세로 모공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 영구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에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이 범주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늘어난 것을 조금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은 시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가면 붙어있는 모공 타파, 모공 박멸 이게 절대 아닙니다. 모공은 타파하거나 박멸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각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키워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각질은 우리 피부 장벽을 지켜줘야 되는 소중한 성벽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공 또한 피지를 분비를 해주는 소중한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겠지만 타파와 박멸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누구는 보면은 아주 도자기처럼 이 모공이 하나하나 미세하게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진짜 현무암 우둘두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죠 원장님?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탓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홈케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홈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공거리는 화장품을 써야 되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미용에 있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감성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그 화장품 쪽은 이 감성적인 영역을 좀 건드린 거다 보니까 우리 누구나 다, 여성분들이면 특히 모공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이 네이버의 검색량만 봐도 모공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건드리기 위해서 화장품으로 많이들 출시가 되고, 모공 타파, 모공 박멸, 모공 청소 하면은 이제 탁 드는 순간 환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거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 분비량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 그리고 모공이 막히는 상태, 요 두 가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피지 분비량이 아까 어떤 상황에서 늘어난댔죠? 피지 분비량이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 있고, 건조한 계절에 조금 더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단순히 그럼 또 계절이 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자체가 뭐 에어컨이라던가 히터라던가 피부가 건조해지는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조함이 일어나지 않게 피부 장벽을 잘 보호해주고 선크림 잘 바르고 보습 잘 해주시고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사실 이 모공이 왔다 갔다 하는 범주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고 모공거리는 화장품만 찾아서 발라본들 모공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케어에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는 환경들을 본인이 생활 습관적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모공하는 화장품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피부 노화로 인한 세로 모공, 평균치가 넓게 넓어진 상태의 경우에는 줄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술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죠. 넓어진 모공 자체를 좁히기 위해서는 주변 조직을 좀 차오르게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잖아요. 콜라겐을 재생시켜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방식으로 보통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락셀이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약간의 피부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통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서 모공을 좀 좁혀준다라는 원래의 시술인데요. 피부 상태가 건강한 분들은 받으면 좀 효과를 잘 볼 확률이 높은데 또 이미 모공이 너무 넓거나 피부 상태가 나쁜 상태의 경우에 이 프락셀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뒤집히거나 아니면 효과를 또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솔루션이기보다 이 부분이 부담이 가지 않은 선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공 치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콜라겐 자체를 만들어주는 시술이 있죠. 콜라겐 부스터라는 시술들이고 대표적인 예로 주베룩이나 울트라콜, 컬트락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 증식을 유도하는 물질을 피부에 넣어주어서 그것이 주변으로 콜라겐을 유도해서 만들어진 콜라겐이 피부 탄력을 주고 모공을 좀 좁혀주는 시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넣어주는 방식도 뭐 직접 손주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계로 펌핑을 해서 넣어준다거나 직접 압력으로 쏘아서 넣어주는 방식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압력으로 직접 쏘아주는 퓨어젯 방식으로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쨌거나 직접 깎지 않고 충격을 주지 않고 열로써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대표적인 예로는 써마지라던가 올리지오, 볼륨으로 대표주는 고주파 시술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인모드 포마라던가 제네시스 레이저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공통점은 열을 가해서 우리 피부 진피층에 있는 파필러리 덜미스를 좀 촉진시켜서 콜라겐 재생을 좀 유도해서 조금 모공을 줄여주고 피부를 타이트닝 해주는 걸 보면 되는데 간접적인 방법이긴 해요. 상처를 주지 않고 열을 가한 것이다 보니까 효과를 잘 보시는 부분은 잘 볼 수도 있지만 잘 못 보는 분은 효과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설명했던 방식들과 조금 병합을 해서 받으면 조금 더 좋은 시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시술들을 추천드렸는데 이 범주 안에서 모공 크기가 왔다 갔다 한댔잖아요. 아쿠아필처럼 이제 모공 청소를 해서 뭔가 잘 배출되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골드 PTT나 아그네스처럼 피지선을 좀 억제를 해서 그 모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뭐 약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공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 보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범주 안에서는 본인이 충분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공거리는 화장품을 꼭 쓸 필요는 없다가 결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하는 분들은 시술을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공 치료는 애초에 넓게 태어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